저는 24만 무예의 경당의 이정직 이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이곳은 그 무예청 박물관으로 무예 장비를 제가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 오랫동안 무예를 해오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현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인데 이 무예에 대한 그 열정과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꿈이 너무나도 저를 억제할 수 없는 그 힘을 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백동수라는 그 당시 조선의 최고 무인과 그 다음에 이제 실학파의 거두인 박제가 이종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백동수 이런 분들은 서울 출신이고 그래서 양반이 아니면 신분 상승할 수 없고 이런 계급사회에서 비록 그 출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예나 기타 이런 것이 출중한 사람들은 국가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봐서 정조대왕의 큰 애민 사상이 더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엄연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무예도부 통지의 기초는 중국의 뭐 기의신서나 무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을 떠올리면 뭐 사무라이 검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외검까지 뭐 동남아 이런 걸 총망라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예서를 발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무예나 이런 무술을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이 공유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뭐 침탈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국가에서 백성들도 무예를 익힐 수 있게 언해본까지 만들어서 이제 무예도부 통지라는 거는 비록 그 책이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3차원적인 책을 발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설명을 보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동작을 익혀서 무예를 찾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서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 이 갑옷 이거 다 제가 제작하고 복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냥 뭐 이거는 순수하게 재료비만 해도 130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금속 이제 공고공대 출신이니까 금속 부분을 제가 하고 이 옷감이나 옷은 이제 제가 선택했지만 바느질은 우리 이제 궁중의상 명인이신 윤성호 선생님이 종로상가에 이제 샵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호용호재 하니까 내가 동생 무예하는데 뭐 조금 도움되는 게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형님이 제가 이번에 이 갑옷을 복원하는데 우리 무예도부 통지에 입각한 우리 전통 갑옷을 복원하는데 한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성호 선생님이 이제 옷을 이렇게 저어주시고 제가 이제 직접 금속 부분을 재현했는데 그만큼 이 하나하나 재현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다 땀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돈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전통무예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또 이런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앞으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둘째 주,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쪽에 뒤에 연무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저쪽 뒤에서 이제 무예도부 통지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도 하고 사람이 제가 회사 생활 지금도 회사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쪽 무예에 대한 우리 전통 무예에 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뭐 그나마 이런 흔적을 남기고, 또 제가 이제 세계대회에서 무예 마스터십이나 세계 연무대회나 우리 팀들이, 우리 연무단들이 전부 가서 입상을 하고 메달을 따고, 저도 세계대회에서 2번 메달 따고 했는데, 어찌됐든 자기 개인이 노력하고 또 거기다가 열정을 품은 만큼, 꿈을 품은 만큼 대가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요즘 저도 이제 자식을 기르고 있지만 꿈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뭐 돈보다도 이상과 뭐 무슨 꿈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가르쳐 주고 싶어도 사람이 없고, 같이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어도 관심이 없어요. 이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뭐 대유행 질병 때문에 세계가 고통 속에 휘말려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한국의 높은 국민들의 의식과 의료 기술 때문에 뭐 선진화돼서 세계에서 칭송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무예는 우리가 K-팝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국위선양을 하고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무예인들이나 이 체육인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힘으로 세계 속에서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만 무예도 유럽하고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 기관이 있어서 실제 이제 그쪽에서 무예를 수련하고 영상으로 이쪽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시범을 통해서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 동남아 이렇게 우리 무예를 갖다가 선보였을 때 가장 이게 한국적인 복색과 또 한국적인 무예가 외국인한테 K-팝보다도 더 어필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나 또 전승 인간 문화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이 무예인들이 더 꽃피워서 세계 속의 무예 한류로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공무술은 1968년 1월 달에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체포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 그 군인이 북한에 격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 격수를 대응할 수 있는 무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트러 부대 606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창설된 뒤 제가 전임 사범으로 등용되면서 그해 1978년도 12월 달에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한테 최초 이 특공무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경호실장께서 곧 대통령 임석하에 시범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79년도 6월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들이 최초 또 대통령한테 처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시범을 보신 후 이 좋은 무술을 청와대에서만 하지 말고
전군에 보급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전사에서 특공무술을 도입하여 전군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2002년 3월까지 5대 대통령을 모시고 공개 그 연무관에서 시범을 보였고, 제가 퇴임 후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저희 제자가 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면서 저 자신은 5대 대통령한테 6회를 걸쳐서 충분히 검증을 한 결과 우리 특공무술이 일반 사회에도 많이 보급돼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기를 약 특공무술 회원이 한 50만에서 60만으로 이렇게 보고, 현재 대한특공무술협회 공인단증 발부된 것만 20만이 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신조라고 그 특수부대 요원에 의하면 격술, 그래서 그 제가 그 당시 그 북한 훈련 과정 그 격술을 비디오로 탐독한 다음에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네들은 주로 이 굳히기, 이 공격적인 그 무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그 부대원들한테 유연성을 그 더 첨부해서 좀 이게 방어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만들었고, 군에서는 그 공격적인 것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호실, 경호 쪽에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주로 그런 유해 요소가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태클, 그 다음에 제압술을 주로 하고, 우리 일반 체육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급수 10급부터 1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단자 과정도 7단까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특공무술 제일 중요한 건 그 기본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을 흐트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하면서 그 우리 요원들, 우리 이 사회에서 일반 체육관 하는 제자들한테 제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개발하면서 그네들하고 공유해서 그런 무술 개발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 특공무술은 그 다양한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경호하면은 그런 그 방어 개념으로 그 기술들이 많이 있고, 또 군에서는 이 방어보다도 공격적인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특무술의 그 다양한 기술을 최대한 숙소해서 그 엑기스만 간출해 가지고 그 집중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일반 체육관에서는 그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단계별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협회에 속한 제자들이나 그런 특공무술인들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질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이 고통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 그렇지만은 이 무도 훈련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무도 대회도 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제가 대회도 만들 지금 계획은 다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무도인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겼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5사단에서 경호실에서 저를 착출이 왔었습니다. 그때 와서 동참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606 부대라고 하는 부대에 제가 착출돼서 와가지고 같이 장수옥 총재님하고 같이 특공무술을 만드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6월에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시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범을 하고 저는 제대하고 그러고 나서 특공무술 체육관을 30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그 선임들은 거의가 다 특공무술뿐만 아니라 합기도나 태권도 고단자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특수한 무술의 그 바탕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집을 하는데 우리 장수옥 총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융합시키면서 하나로 만들 때 좀 뭐라고 할까 자기들의 개인의 그 무술 고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착출해가지고 특공무술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공로자들이 참 많죠. 박정희 대통령 시범할 때 48명이서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범할 때 그 거의가 그 48명이서 또 같이 무술을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힘들었고 그 당시는 뭐 지금 이게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자료를 우리 때는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보안이라는 그 목목하에서 그래서 지금 특공무술 자료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호실에서만 이거 할 게 아니라 전 군에 보급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606 부대에서 했던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 특공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이제 특공무술이 매일 전국에 있는 그 공수부대 특전사 요원들, 정예 부대원들 1, 2, 3, 4차에 걸쳐서 우리 장수옥 총재님이 그들을 지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사회에 참 힘들었습니다. 자리 잡기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사회에서 이걸 잘 안 먹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역 관장들이 그걸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만들었던 거죠. 유연성과 또 그 아이들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개발했던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특공무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특공무술이다 하면 너무나 강인하다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운동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체육관 관장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특공무술이 사회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장했던 아까도 우리 총재님 말씀했던 대로 한 60만, 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특공무술 체육관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그 군부대를 다니면서 무술을 전파했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기본기 아주 소중하거든요. 기본기만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초단 과정과 2단 과정을 잘 마스터하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루아침에 무엇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내,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공무술을 운동하고 있는 우리 많은 후배들, 또 제자 같은 후배들, 모든 학생들, 어린아이들 열심히 운동하시면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우리 총재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누군가 언젠가는 또 경호실 사범으로 들어가서 특공무술을 더욱더 빛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Wow.
선수의 지시하에 우리 606 특공 부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원들과 민간인 사범원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27 부대로 변경이 되면서 대통령 경호실로 27 부대로 변경이 됩니다. 국방무술과 민간무술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방무술은 특전사 606 경호실 특전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발전된 게 국방무술이고 특공무술이 그쪽으로 발전된 게 국방무술이고, 민간무술은 그때 당시에 민간인 사범으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중심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15개 사단법인 단체의 지금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공무술은 다른 태권도라든가 학교라든가 무슨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새로이 보완되고 정학적으로 인체 구성 원리에 맞들어진 게 만들어진 가장 실용적이고 특수성을 가진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특수한 무술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법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는 정법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단시간에 건강도 체력도 좋아지고 화학도 왜 그러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자, 이 사이로 손을 쫙 펴보세요. 이렇게 손을 쫙 펴시면 이쪽으로 이 빈틈 사이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왜 그러세요? 여기 사람 틀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쉽죠? 그냥 엎질러 뺄 필요 없어요. 도망을 필요 그냥, 아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여기 사람 이 엄지손가락을 그 빈틈 사이로 틀기만 하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저는 뭐 도둑을 잡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교통사고가 2번이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2번이 나와가지고 한 번은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다른 친구 뒤에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정말로 버스 근처에서 부딪혔는데 버스 천장을 보고 떨어졌는데 그 뒤에 떨어져서 아무 상처 없이 주머니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했었고요. 왜 때리냐? 근데 자기 와이프니까 뭐 상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당신은 와이프여도 집에 가서 할 일을 왜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냐고 제가 손목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한테 욕을 한 건필인데 손목을 꺾어가지고 제압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이제 해오는 과정들 중에서 대부분 무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음들이 좀 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해하는 그런 것보다 순간적인 그 기질을 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상황에 제가 이제 운동을 했다는 걸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시민 경찰에서 야간 순찰을 도는 어떤 이런 봉사를 합니다. 그런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술 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길거리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이 맞닥뜨릴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술 취하신 분들은 잡으려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와서 우선 저희 이 순찰을 돌게 되면은 그 술 취하신 분들을 귀가시킨다라든가 뭐 넘어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떤 이런 조치,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술을 너무 취하시다 보니까 뭐 공격하는 줄 알고 잡고서 넘기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제스처를 많이 취하시는데 그때 그 특공무술에서 배우는 호신술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또 이분들이 안전하게 또 귀가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상황하고 올 상황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 도장 상황을 제가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태권도뿐만 아니라 뭐 특공무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무도 종목 체육관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일단은 그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코로나라는 그 적이 이 체육관에 대한 그 생존에 그 어려움을 너무 심하게 지금 그 파도를 주고 있어요. 거의 뭐 관원이 뭐 100명이 있었던 도장에서는 지금 한 15% 정도, 20%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근교에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도 도장을 적은 데가 너무 많아요. 외국은 그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1대1로 수련생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좋게는 1년, 뭐 짧게는 뭐 2달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운동을 배울 수도 없고 정말 꾸준히 지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의욕도 떨어지는 것도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네, 중요하게 이제 봐주셔야 될 부분은 체육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도장으로 그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부모들도 또 지도자들 서로 상호간의 믿음이 신뢰가 돼야 되고요. 도장이 어려운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가정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택배사의 물류센터에 가서 밤일을 뛰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면서 즐겁게 특공무술을 가르치는데 이 특공무술 관장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이벤트도 많고 특별한 활동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 특공무술만으로도 막 돈블링도 하고 엄청나게 멋진 발차기, 뭐 그 품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찍어서 올리는데 구독자분들이 운 좋게도 고맙게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냥 놀이로 시작한 게 지금 한 14만 명 정도 그렇게 구독자가 되시고 그래서 저도 즐겁게 이 무도에 관해서 그냥 무도에 관해서 재미있게 뭐 딱딱하게가 아니라 재미있는 형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올리는데 그렇게 다가가니까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들 보더라고요. 러시아, 뭐 이란, 사우디, 영국,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이런 데서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저희 특공무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조금 알리고 있다는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요. 현재 대표적인 무술은 특공무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공무술을 하는 관장으로서 과연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무술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정조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예도군 통지라는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군사무예인 18가지의 무예가 나옵니다. 18가지의 무예가 나오고 6가지 만리에서 하는 6가지의 마상무예가 나오는데 저는 18가지의 형태의 무예를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한 이 저통매를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무예를 수련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뭐냐, 어떠한 정신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한 가지 무예식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런 그 특공무술을 연마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심신을 단련해가지고 정의로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장하면서 국가 리더자로 클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처럼 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이란 나의 명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이 높은 만큼 그 반에 맞는 기술과 예의, 정의감을 갖춘 강인한 정신력과 지도력, 통솔력을 지녀야만이 참된 유단자라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술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정신에 걸맞지 않는 그런 지도자로 남고 싶습니다. 꿈입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이 꿈을 같이 나누고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특공무술을 통해서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자기가 꿈을 이루는데 그걸 사용하는 그런 꿈으로서의
특공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공 모습이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옷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접할 때는 3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도 얻는 것도 많고 저에게도 얻는 것도 많고 일단 제가 좀 건강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좀 운동에서 많이 얻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서 특공 옷은 여자들한테도 좀 멋있고 저 자신한테도 멋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다치지 않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짝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함으로써 더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씩씩해져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꿈,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공무술은 아이들한테 좋은 밑거름이라고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술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하는 얘기가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질이 되지 않고 내가 배웠던 거, 내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대로를 너희들한테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운동을 가르쳤었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은 재미 위주로 가버리고 무술이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애들이 못 따라와주고 저하고 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분들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운 그대로의 무술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퇴색하고 조금 이문 쪽으로 좀 남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술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무술을 통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도 굉장히 좋고요. 크게는 국가무술이고 작게는 민간무술로 지금 나라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공무술 자체가 또 어떤 개인의 운동이 아닌 어떤 가족의 운동이 돼서 심신수련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또 이 특공무술 수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무술입니다. 직접 체험해보시고 겪어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잘 발전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글로벌화된 시대입니다. F사의 전 회장이 세계를 위해서 막대한 기여를 했어도 일찍 돌아가시니까 더 많은 기회를 할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특공무예를 하면 한국에서 정신을 집중해서 심신을 단련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예를 갖추게 됩니다. 그 예가 커서 효가 됩니다. 부모님한테 효가 되고 효가 더 발전해서 국가에 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공무예 하나의 단순한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가, 지역,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에 큰 공로가 된다는 걸 우리 사회 일각에서 좀 주지해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우리 특공무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공무술을 수련하면 무엇이 좋을까 하면 다 좋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아이들한테는 놀이를 써도 좋고요. 어른들한테는 건강보건도 좋습니다. 무술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서 천천히 움직이면은 바로 이완법 스트레칭이 되고 내 장기를 갖다 오장육부를 활성화시키는데 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신단련과 체력단련, 정신수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꾹 참고 오랜 동안 이 홍보 이런 시간을 주신 우리 관청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체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 전통무예로서 홍보 영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주어진다면 더욱더 특공무술은 꿈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 특공무술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WA 컴퍼니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남진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특공무술을 6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특공무술을 하게 되면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인내심이라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힘,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저를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저는 무용 연출가 공연 예술 계통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서 많은 이제 트러블이 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 또 인내력인 것 같아요. 무술을 통해서 인내력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무용을 하기 전에 무술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움직임이라든지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선호를 했던 것 같고, 특히 무술과 무용을 결합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원초적인 계기는 박광현 감독님과 함께 영화 작업을 하기로 제 계기가 되면서 박광현 감독님이 무술에 좀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주문을 받게 되었고, 그 단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무술과 무용의 조화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술을 하는 것과 무용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무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느냐, 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들을 가공을 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그런 목적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무술과 무용이 그렇게 별개적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무대 공연 연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WA 컴퍼니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컴퍼니 자체적인 공연 기획, 제작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무용수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태권도, K타이거즈라든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시스템으로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무술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들과 현대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잘 판단해서 무술이 도합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중국 소림사 수도승을 직접 무대 연출을 통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더 퀄리티가 있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부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해요. 현재 무술이라는 건 움직임이면서 동시에 생활체육이 됐고, 또 누군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다르잖아요. 좀 더 무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선은 그 무술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일반 대중들한테 퍼포먼스 예술로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술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뭐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즐기고 혹은 그 무술에 대한 이해와 또 공연 예술로서의 그 가치를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유쾌한 버전의 그런 퍼포먼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뭐 무게감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술로서의 퍼포먼스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을 좀 낮춰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무술계에 스타가 나오면 좋겠죠. 한국을 근데 대표할 수 있는 무술 스타가 있느냐?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아쉬움이 있죠. 저도 한때는 뭐 액션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그 외삼촌 스승님 이제 추천으로 중국 소림무술학교에 트레이닝을 받으러 직접 갔었고 그 베이징 소림무술학교에는 자체적인 공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서 배우들을 훈련해내게끔 만들고 또 퍼포머도 양성을 하고 혹은 티칭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중국의 소림무술학교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술고등학교의 체제는 있지만 무술적인 것을 직업과 퍼포먼스까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물론 요즘은 영화 연극영화과에서 액션 영화과인가요? 액션 연극영화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술, 액션에 대한 그런 판타지를 좀 가지면 이쪽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